뽑기운인가? 약간 뽑기운인 것 같기도 하고 제 거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여기 보이는 요 녀석 갤럭시 탭 S6가 아니라 7 플러스 요 녀석 언박싱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언박싱 이미 되어 있죠. 언박싱 사실 아니고요. 이미 언박싱은 끝났고 간단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리뷰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보실 분들은 다른 스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처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리고 제가 S6 라이트 그리고 S6 이렇게 두 가지를 그동안 메인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7 플러스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확 체감이 되는지, 이런 실사용에서 느낄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 더보기란에 넣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이는 대로 왼쪽이 갤럭시 S6 라이트 그리고 S6, S7 플러스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느껴지는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 대화면이에요. 먼저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10인치 초반대로 나왔죠. 그런데 S7 플러스는 12.4인치로 나왔습니다. 물론 S7 같은 경우에도 11인치로 나와서 얘네 둘보다는 훨씬 더 큰 게 체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손에 잡았을 때는 일단은 이 녀석 보자마자 약간 작은 노트북 화면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제가 신청한 키보드 커버가 아직 안 와서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때 같이 알려드릴 건데요. 키보드 커버까지 있다면 진짜 약간 노트북 바라보는 느낌일 것 같아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화면에서는 카메라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지금 S6랑 S6 라이트 이 두 녀석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단 짧은 쪽에 있죠. 이렇게 세로로 놨을 때 이쪽에 카메라가 있는데 S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긴 쪽에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상당한 개선점이라고 느껴지는 게, 요즘에 화상회의나 아니면 원격 수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태블릿으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 이렇게 가로로 놓고 사용을 하면은 카메라가 바로 내 정면에 있기 때문에 시선 처리가 이상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S6 아니면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쪽에 있어요. 옆에 쪽에 있어가지고 나를 찍을 때는 이 옆에서 저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가로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한 앱을 통해서 가로 모드로 강제로 변환시킨 다음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 모드로 봤을 때 상단으로 카메라 배치가 된 게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S6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었지만 S6 라이트 때부터 개선됐던 점이 있죠. 바로 조도 센서예요. S6에는 조도 센서가 이쪽에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을 가리게 된다면 이렇게 지금 밝기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것처럼 밝기가 쭉 줄어들어요. 근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필기를 할 때 이 왼쪽 부분을 가릴 경우가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S6 라이트 때 오히려 S6보다 더 개선돼서 나왔었죠. 조도 센서가 이 카메라를 통해서 하나 조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조도 센서가 한 개 더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이 가려지지 않는 이상 밝기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S7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기 카메라 하나 있고, 카메라를 기준으로 왼쪽 이쪽에 조도 센서가 있어서 실제로 사용할 때 카메라 부분이 가려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왼쪽 부분 조도 센서 부분이 가려졌을 때에도 변하지가 않아요. 양쪽이 동시에 가려져야만 이렇게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플래그십다운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처음 사용할 때 바로 느껴지는 두 번째 부분은 바로 필기감이에요. 정확히는 필기감이라기보다는 이 그립감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순서대로 S6 라이트 S펜, 그리고 S6 S펜, 그리고 S7 플러스의 S펜이에요. 이 녀석들을 봤을 때 이 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S6 라이트랑 거의 똑같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그냥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 느낌이었다면은 오른쪽은 색깔이, 저는 미스틱 실버를 구매했기 때문에 약간은 철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것도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매트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만족스럽네요. 실제로 그립감은 S6 라이트 펜과 거의 똑같습니다. 살짝 더 두꺼워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S6 라이트 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영상에서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 이쪽에 나오는 영상에서. 그런데 이 녀석은 거기서 두께감이 더해지니까 훨씬 더 그립감이 좋습니다. S6 S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좀 넓적한 살짝 직사각형 형태의 S펜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도 기존의 S펜들보다는 더 나아졌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게 S6 라이트 펜이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그런 그립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 영상에서 S펜 4개를 비교해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서드파티 S펜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왜냐면 일단 두께감이 두꺼워져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버튼의 위치 같은 경우에도 S6와 마찬가지로 버튼이 작아요. 작은 게 왜 좋냐, 이거는 S6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이게 정확히 엄지에 딱 잡히는 버튼 위치예요. 그래서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쭉쭉 눌립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짧게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반대로 돌려서 사용했을 거예요. S펜을 그냥 포기하고요.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평면으로 파여져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어색함 없이 S펜이 눌리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S펜에서도 굉장히 발전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노트 20 울트라랑 마찬가지로 이 S펜의 레이턴시가 빨라졌어요. 반응 속도가 9ms로 바뀐 건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체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S6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렉처 노트를 사용할 때는 약간 딜레이가 좀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S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기본 앱인 삼성 노트를 사용할 때도 진짜 빨라졌다라는 게 느껴지고 이 렉처 노트를 사용할 때에도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영상에서도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체감할 때는 정말 많이 빨라졌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 실제로 약간 부드러운 볼펜으로 종이에 필기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S펜이랑 묶어서 설명드릴 게 이 삼성 노트가 활용하기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아마 지금 S6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에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삼성 노트를 펼치면은 기본적으로 흰색 배경이었는데 검정색으로 바꾸려면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따로 바꿔야 됐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점선들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요번에 요거는 삼성 노트 4.0 버전일 거예요. S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테마에 맞춰서 자동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지금은 이렇게 흰색이지만 이렇게 다크 모드를 적용했을 때에는 블랙 배경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 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은근히. 거기다가 이 삼성 노트가 굉장히 강력해졌죠. 한 분이 질문 주신 적이 있는데 탭 S7 시리즈에 들어가는 삼성 노트에서 노트 20에 들어갔던 녹음하면서 필기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 삼성 노트 자체의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첨부 들어가서 음성 녹음 있죠. 이 녀석을 허용해 주면은 음성 녹음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필기를 하면 저장해 놓고서 이 녀석을 제가 적은 시점에 클릭을 하면은 녹음과 그때 했던 필기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강의 같은 걸 들을 때 활용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중요한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라던가 그럴 때 이 녹음까지 같이 해놓으면은 이 필기를 해놓고서 이게 무슨 뜻이었지? 라고 까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까먹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삼성 노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았던 점이 PDF가 잘 안 불러와졌어요. 이 녀석인데 PDF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PDF를 불러오기 가능해요. 여기 첨부에서 이렇게 강의 자료 같은 PDF를 불러오게 된다면은 이 상단에 필기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단에 필기하니까 또 생각이 난 건데 기존의 S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와 그림이 분리가 되었어요. 무슨 소리냐? 자, 지금 여기 딱 예시가 있는데요. 그림 버전 아래에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텍스트를 써놓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필기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 위에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삼성 노트 사용하기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림이랑 텍스트가 오버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탭 S7 플러스에 어울리는 삼성 노트의 개선된 점이 바로 페이지가 분리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1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하면은 지금 숫자 바뀐 거 보이시죠? 2페이지로 넘어갔다 라는 게 있으면서 이것도 하나 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설정해서 끄고 켤 수가 있어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노트 스타일에 보면은 페이지를 구분할 건지 아니면 페이지를 구분하지 않을 건지 이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멀티태스킹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거는 S7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원 UI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좋아진 점인데 항상 말씀드린 게 갤럭시는 멀티태스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S6 시리즈까지는 아직 분할 화면이 2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S7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펼치고 크롬까지 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3단 분리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너무나도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화면이 넓어진 것에 대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좋아진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은 멀티태스킹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가 처음 S7 플러스를 잡았을 때 변한 점, 약간 장점 위주였고요. 이번엔 단점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맞추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는 요것과 요것의 차이가 뭘까요? 자, S6나 아니면은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눕혀진 채로 있으면은 잠금화면도 가로로 나옵니다. 근데 S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눕혀져 있어도 세로로 떠요. 제가 지금 어플을 통해서 따로 일부러 강제 가로 모드로 바꿔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로로 뜨더라고요. 이게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세로 모드로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은근히 좀 약간 뭐랄까 짜증나는 부분이었어요. 물론 큰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으로는 굉장히 좀 사소한 영역이긴 한데 이번엔 또 진동이 좀 몰랐는데 굉장히 세더라고요. S6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리뷰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제가 진동을 안 느껴보긴 했어요. 왜냐면 태블릿에서 알람을 받을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6 라이트나 뭐 6를 쓸 때 완전 무음으로 해놓고 사용했는데 이 녀석은 제가 진동으로 한번 사용해봤어요. 근데 진동이 진짜 엄청 크더라고요. 이게 알람이 가끔가다 오는데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커가지고 이 녀석도 무음으로 그냥 그대로 쭉 사용할 것 같아요. 자, 사실 단점이라고는 말했지만 오늘은 처음 사용할 때 바로 느껴지는 점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단점까지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발견이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Q&A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제가 커뮤니티에 여기 쪽에 아마 올린 적이 있잖아요. 글을 올렸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한번 Q&A를 받았어요. 제가 이거를 보자면은 아까 메모 녹음이 가능한지 요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세팅 및 활용 팁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영상 아니면은 그 다음 영상쯤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요 키보드 커버가 오면은 그때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녹조 현상이랑 뭐 단차 문제 뭐 요 정도가 있었는데 녹조 현상이 뭐냐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어두운 화면에서 좀 나타나더라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두워졌을 때 녹조 현상이 보인다 라는 건데 지금 제 화면에서는 그렇게 뭐 나타나지는 않네요. 다른 것도 불을 끄고 해야 되나? 일단은 제가 느끼기로는 이렇게 밝기를 변화시켰을 때 녹조 현상이라고 보일 만한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뽑기 운인가? 약간 뽑기 운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네요.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테스트 방법을 좀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단차, 이 휨 현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렇게 책상에 눕혔을 때 떠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직접 눌러보는 거.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살짝 떠 보이는데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긴 쪽을 봤을 때에도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없어요. 뭐 이쪽도 살짝은 떠 있는 것 같은데 뭐 꿀렁꿀렁이는 게 그렇게 보이진 않죠.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태블릿 받으시면은 여기는 뭐 살짝 꿀렁꿀렁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래도 뭐 신경 쓰이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처럼 책상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미세한 먼지들이 있어서 조그만한 먼지에도 이렇게 긁히게 되면 화면이 스크래치가 되거든요. 저는 살짝 귀찮아서 그런 거긴 한데 여러분들은 절대 이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분할 화면 시 이 군락을 설치한 후에 분할 화면을 하면은 렉 걸리면서 재부팅하는 현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렇게 분할 화면 했을 때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녀석이랑 이 녀석 이렇게 분할 화면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따로 뭐 꺼진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이렇게 바꾸기도 뭐 문제 없고요. 이렇게 세로로 바꾸기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팝업으로 바꾸기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량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글쎄요, 어플이 문제인지 제 거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아무튼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다음 영상쯤에는 갤럭시 탭 S7 정말 기가 막힌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 영상 한번 기대해 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